잊지 말자. 참여정부. 속는 것은 한 번, 두 번 속으면 개돼지다.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참여정부. 속는 속는 것은 것은 한 번, 두 번 속으면 개돼지만 떠보던 바퀴벌레다. 가짜는 수가 문제가 크다. 이러다는 온 세상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상이 가짜뉴스에 뒤덮여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실을 잃어버리고 가짜뉴스에 빠져가지고 가짜뉴스만 믿게 된다면 이 세상이 바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고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그 어떤 그런 심성인데 이렇게 가짜뉴스만 계속 퍼나르는 홍발정 그 홍카콜라나 그 신의 한수인지 개의 한수인지 이 아무 말이나 막 해대는 내가 엊그제도 가서 봤지만 하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또 무죽전처럼 그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신의 식이나 홍발정 그 유튜브보다 더 세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거 보면은 이거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가짜뉴스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보면은 진보가 가짜뉴스에 전패했다. 진보가 밀렸다. 유튜버는 그 뭐 자칭 보수들이 장악했다. 이렇게 한다면 총선도 얼마 안 되고 반납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거 지금 그 민주당 그 이해찬 대표한테 제가 처음으로 오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거 자시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 이해찬 대표 나이가 뭐 나하고 동갑이고 70이 다 되는 분이라 이런 그 인터넷에 박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이거 대책 세워서 쟤들한테 밀리면 안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 오늘도 홍발정 그 싱크탱크 그 프레스 센터에서 한다고 그래서 가서 응징 취재 좀 하고 왔어요. 우리가 정말 가짜뉴스에 대해서 진실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모든 국민들을 설득해서 총선도 이기고 나라를 바로 세워서 갈 수 있다면 뭐 무시해버리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진실을 덮고 우리 가 추구하는 촛불혁명 그 성공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가짜뉴스가 진실을 덮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가짜뉴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책을 세워서 가짜뉴스를 하면은 당연히 어떤 제재를 해야 맞지. 언론 자유와 가짜뉴스는 다르는 거죠. 그렇죠. 언론 자유라고 해가지고서 아무 말이나 그냥 거짓말 갖다가 씹으려서 내뱉어 놓고 그걸 언론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죠.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저렇게 가짜뉴스로 모든 진실을 덮어버리는 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특히나 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정말 고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냥 쟤들 가짜뉴스 대수롭지 않아. 이렇게 하다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큰 낭패가 민주당만 낭패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낭패죠. 대한민국의 낭패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낭패고 많은 그 일생을 걸고 어떤 민주주의를 지켜보려고 한 우리 박영선 선생님 같은 분이 얼마나 그 실망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 대책, 가짜뉴스와 싸워서 우리는 이제 가짜뉴스와 싸운다는 게 아니라 가짜뉴스를 타도하는 가짜뉴스에 승리하는 이런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된다. 전투 대응을 갖추는데 각자 촛불 시민은 촛불 시민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뭐 범죄와의 전쟁을 그 전에 했잖아요. 노태우 때 뭐 조폭 잡는다고. 그러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를 하시라. 먼저 이런 것들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앞장서라.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해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이제 쉽게 말해서 가짜뉴스라는 건 언론사가 이 얘기하는 걸 가짜뉴스라고 그러고,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유언비어 유포나 뭐 허위사실 유포인데, 지금 신의 한 수도 언론사고, 그 홍발정도 그 대한민국 나름 대통령까지 언론이라고 했던 그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그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뭐 안 보는 데서는 옛날에 속담에 임금님도 욕한다고 했는데, 물론 문재인 욕하는 거 당연히 욕먹는 자리니까 욕하는데, 욕하는 거고 가짜뉴스를 지명도가 있는 공인들이 퍼날려서 혹세무민 정보에 얻은 그 노인들을 속여서 이득을 얻으려는 거는, 이건 정말 능지처참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임금님도 욕할 수 있는데,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욕을 할 수 있고 진실에 입각해가지고 비평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진실이 아닌 속임수로다가 말하고 뉴스를 전하고 하는 것은 마땅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청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고 사례들을 모아가지고서 청문 진정도 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박영선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가짜뉴스를 이기는 특단의 방법을 한 번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정부와 민주당이 협력해가지고서 법적으로다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들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중간층, 중도층,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들이 까딱하면은 가짜뉴스로 넘어가가지고서 자한당 쪽으로다가 가짜뉴스 쪽으로다가 기울어지기 쉬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보통 누구 얘기를 들을 때 말이죠,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은 전해 들은 것은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전해 들은 것은 100% 가짜일 수가 있어요.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접 당사자가 말한 것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당사자가 말한 것도 가짜일 수가 있어요. 당장 보세요. 나경원이가 가풀법에 대해서 자기가 과거에는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가짜로다가 반대하고 뭐 이런 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눈으로 당사자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올라오는 사진, 또 동영상, 이런 거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나도 마음대로 편집하고 또 내가 그것도 잘라내고 다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지금 신여식이라든지, 예?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가짜 얼마든지 편집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오직 믿을 것은 그 사람 삶 전체를 통해서 관저된 행적을 보아가지고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짜뉴스 얘기했는데, 저 뒤에 그림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양승태 구속. 근데 언제 양승태 구속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선생님이랑 저랑 7월 14일부터 양승태 집 앞에서 천막 치고 지금 대법원 앞에 지금 천막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은 거야. 이명박도 구속시키고 박근혜도 구속시켰는데 양승태는 왜 구속 안 되지요, 지금? 곧 구속될 겁니다. 난 내년 3월쯤으로 예상했는데. 아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월달 안에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를 안으로 끝내라고 한 걸로 봐가지고 1월달 안으로 구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될까봐 걱정도 되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 저 양승태가 피해 다니는 도망 다니는 거 보면은 네. 구속될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도망 다니는 거 아닐까요? 도망은 뭐 우리가 잡으러 갈까봐 우리 의용단이 우리 그 집에 살다가 우리 의용단이 7월 14일 날 천막 친 날부터 도망가고 집에 없어요. 그 전에는 집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 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들 때문에 그 저기 도망 다니는 건 아닐 겁니다. 법은- 그럼 법적으로 조치하려고 들지. 아, 그래 하여튼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머니까 우리한테 혼날까 봐서 도망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박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지난 토요일도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했고 내일 모레도 또 할 거 아닙니까? 양승태 구속이 우리 이제 1차 제일 가까이 오는 그렇죠. 목표고 2차 가짜뉴스 없애서 총선 승리 그리고 3차 또 목표 있습니다. 어떤 문재인 정부나 촛불 시민 혁명 성공을 위해서 일단은 남북 문제도 잘 돼야 되고 이런 어떤 경제도 잘 풀려서 촛불 혁명 정부라고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촛불 혁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물론 비판도 하지만 비판은 우리 아니라도 저하고 박 선생님하고 저하고 비판하려면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왜 가짜뉴스도 저렇게 안 하냐는데 비판은 우리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칭찬할 시간도 바쁘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실어주고 지금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가짜뉴스부터 해서 뭐 경향신문도 보면은 비판이 더 많아요. 모든 언론들이 비판하는데 우리 서울의 소리는 비판은 접어두고 정말 잘못하면 내가 쫓아가서 응징 취재라도 청와대가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없이 잘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힘을 북돋아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칭찬으로 키우면 큰 사람이 되듯이 우리 촛불 시민혁명 정부 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된다는데 좋은 칭찬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박영선 선생님만 칭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하나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요. 구호 하나 외치세요. 예. 잊지 말자. 참여정부 속는 것은 한 번, 두 번 속으면 개돼지다.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참여정부 속는 것은 한 번, 두 번 속으면 개돼지만다. 개돼지만 또 보던 바퀴벌레다.